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딜라이브 뉴스 특보 시작합니다. 사고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서울 곳곳에 분향소가 설치됐습니다. 시민들은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며 고인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사고를 미리 대비하지 못했다는 안타까움과 동시에 다신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주협 기자입니다. 이태원역에서 조금 떨어진 녹사평역 광장. 이태원 사고 사망자를 추모하기 위한 합동 분향소가 설치됐습니다. 시민들은 무거운 마음으로 발걸음을 옮기며 조의를 표합니다. 사건이 벌써 발생된 이후에 이제 녹사평역 지나갔죠. 그랬더니 벌써 수많은 차들이랑 원래 젊은이들이 그 시간에 나올 시간이 아니거든요. 8년대라 새벽 더 늦게까지 노는데 다 버스 정류장에 정류장마다 거의 100여 명씩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젊은이들이 나가려고. 그래서 진짜 큰일 났구나. 이제. 사고 현장 바로 앞 이태원역 1번 출구에 임시로 마련된 추모 공간. 시민들이 꽃과 함께 애도하는 마음을 쪽지에 담아 고인에게 전해봅니다. 이게 국내에 있었다면 같은 일을 당했을 거다라는 그런 마음이 아파서 왔습니다. 좋은 곳으로 갔으면 좋겠고 거기 가서는 젊은이 만끽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시청 광장에 마련된 합동 분향소에도 많은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조문을 하기 위해 새벽 기차를 타고 대전에서 올라온 한 시민은 희생자들의 죽음이 왜곡되지 않길 바라봅니다. 아무쪼록 우리 젊은이들의 어떤 그 희생이 기성인들의 어떤 다른 식으로 해석되지 않고 진정한 마음으로 명복을 빌고 또 유가족 분들에게 심심한 진짜 주의를 표합니다. 아무쪼록 지켜주지 못해 미안한 마음과 함께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며 시민들은 입을 모았습니다. 경찰이라도 좀 이렇게 배치를 해가지고 좀 어떻게 했으면은 참 좋았을 텐데 좀 이렇게 모아야지 못한 게 참 안타깝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들이 좀 매뉴얼이 제대로 이제 정립이 되어서 좀 이렇게 세밀하게 안전에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서울시청 광장을 비롯해 각 자치구마다 운영하는 합동분향소는 국가 애도 기간이 끝나는 오는 5일까지 운영됩니다. 딜라이브 뉴스 이주협입니다. 네, 이태원 헬로윈 압사 참사에 곳곳에서 애도 물결이 일고 있는데요. 한 지방의회에서는 피해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묵념으로 임시회를 시작했고 예정됐던 표창 행사는 연기했습니다. 또 서울 전 자치구에서는 합동 분향소 설치가 결정됐습니다. 이재용 기자입니다. 이태원 헬로윈 축제 압사 참사에 대한 애도가 지역 곳곳에서 잇따르고 있습니다. 의원과 공무원 전원은 노란 방위복을 입었고 왼쪽 가슴엔 검은 리본을 달았습니다. 올해 마지막 임시회는 피해자들을 추모하는 묵념으로 시작됐습니다. 개회식 전에 예정됐었던 지난 행정사무감사 우수부서에 대한 표창 행사는 국가 애도 기간을 감안해 임시회 폐행 날인 8일로 연기됐습니다. 충격과 슬픔에 빠져 계실 유가족에게는 깊은 위로와 전하며 다친 분들의 조속히 쾌유를 기원합니다. 자치구별 합동 분향소 설치도 결정됐습니다. 서울시청과 녹사평역 광장뿐만 아니라 서울 25개 전 자치구에선 오는 5일까지 합동 분향소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구로와 금천, 중랑과 강동구 등은 구청 광장에서 합동 분향소를 운영합니다. 마포와 강남구는 구청 외에도 홍대 축제거리와 강남 스퀘어 앞에 합동 분향소를 설치합니다. 자치구별 합동 분향소의 운영 장소와 시간은 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이재용입니다.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지 사흘째가 지나고 있습니다. 원인 규명을 위한 경찰 수사도 본격화하고 있는데요. 경찰은 현장 CCTV를 확보해 사고 전후 상황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자리했습니다. 박선아 기자. 네, 경찰과 국과수가 오늘 이태원 참사 현장에서 합동 감식을 진행했죠. 네, 서울경찰청 수사본부는 오늘 오후 2시부터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합동 감식을 진행했습니다. 합동 감식팀은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해밀턴 호텔 옆 골목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한순간에 몰리게 된 경위와 빠져나가지 못한 이유 등에 대해서 원인 파악에 나섰는데요. 수사의 쟁점은 누군가 고의로 밀었는가, 불법 시설물이 도로의 폭을 좁게 만들어 피해를 더 키웠는지 등이 될 전망입니다.
앞서 경찰은 현장 주변 40여 곳에 CCTV 영상을 확보해 시민들이 양방향으로 지나는 모습과 갑자기 넘어지는 순간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SNS를 타고 확산하고 있는 가짜뉴스 배포자 6명에 대해서도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죄로 입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사후 조치뿐만 아니라 원인 규명 또한 불가피해 보입니다. 당시 현장 통제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네, 이태원 관할인 용산경찰서는 헬로윈 이전 3일 동안 200여 명의 인력을 배치했다고 밝혔는데요. 실제로 지난 토요일 밤 현장에 배치된 인원은 137명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업무별로 보면 마약이나 성범죄 단속 수사 경찰이 50여 명입니다. 이분들은 사복 근무를 했습니다. 제복을 입고 질서 유지나 안전 관리를 담당하는 지역 경찰은 32명, 교통경찰은 26명이었는데요. 매년 헬로윈 축제 때를 상기하면 수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측 가능했음에도 보행 경로 관리나 압사 사고 예방을 위한 인원 배치는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관할 지자체인 서울시와 용산구의 대책은 있었습니까? 네, 이태원 헬로윈 축제는 행사 주체가 없는 시민들의 자발적 행사입니다. 행안부가 재난안전법에 근거해 만든 지역축제장 안전관리 매뉴얼에 따르면 축제 기간 중 순간 최대 관람객이 1,000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축제의 경우 지자체장은 안전관리 수립 제출을 의무화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이태원 헬로윈 축제는 행사 주체가 없다 보니 안전관리 사각지대였던 셈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서울시와 용산구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헬로윈 축제 기간 중 이태원 일대는 매년 극심한 인파로 교통 혼잡이 빚어졌던 곳입니다. 더욱이 올해는 코로나 사태 이후 처음으로 열린 노마스크 축제였기 때문에 안전에 더 주의를 기울였어야 하지만 더 적극적인 통제가 필요했지만 실제적으로 그렇지 못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네, 경찰의 감식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이 관할 지자체에 부족했던 안전관리는 비판을 피해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박선아 기자 잘 들었습니다. 1992년 유퀴즈 온 더 블럭 내한 공연과 2005년 경북에서 열린 가요 콘서트 등에서도 압사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정부는 압사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이어지자 행사나 지역 축제에 대한 안전관리 매뉴얼을 마련했는데요. 네, 하지만 이번 이태원 참사에서는 이 안전 매뉴얼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천세영 기자입니다. 행정안전부가 발간한 지역축제 안전관리 매뉴얼입니다. 순간 최대 1,000명 이상 참가가 예상되는 지역축제 개최자는 축제 30일 전에 지방자치단체 등의 안전관리 계획을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압사 사고 등에 대비한 안전요원 배치와 소방구조 구급요원 배치, 그리고 소방차량 대기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번 이태원 참사에서는 행안부의 안전관리 매뉴얼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자율축제. 헬로윈의 경우 특정 단체나 지자체가 주관하는 행사가 아닌 시민 자율축제인 것입니다. 용산구와 경찰서, 소방서가 행사를 앞두고 안전대책을 점검했지만 안전요원 배치 미비와 현장 관리가 부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이 사고 같은 경우는 여러 사람, 다수의 사람들이 참여하는 그런 문화축제이다 보니까 어떤 행사의 주체가 불분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예를 들어 가수의 콘서트라든지 지자체 행사 같은 경우는 주최 측이 분명하고 또 안전관리 책임 소재가 명확한데 어제 그 이태원 같은 경우는 그냥 대규모 인원이 밀집하는 그런 문화축제이다 보니까 실제 용산경찰서는 헬로윈 축제를 앞두고 종합치안대책을 추진했지만 불법 촬영과 강제추행, 절도와 마약류 사범 검거 등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고 용산구 역시도 헬로윈데이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하면서 특별 방역과 시설물 안전점검, 거리 청소에 방점을 뒀던 것입니다. 한편 행안부는 이번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주체가 명확하지 않은 축제에 시민들이 몰리면서 사고가 발생했고 사전에 매뉴얼 작동이 어려웠던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헬로윈 축제의 경우 수년 전부터 수만 명의 인파가 몰렸던 행사로 각종 사건 사고도 빈번하게 일어났던 만큼 사전에 자율축제에 대한 대책이 마련됐어야 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천선혜입니다. 네, 밤사이 SNS에선 참사 상황을 여과 없이 담은 영상과 사진들이 공유됐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여전히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자칫 트라우마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무분별한 영상 유포를 멈춰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승준 기자입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어제 긴급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인명피해가 큰 사고로 국민들은 또 하나의 큰 심리적 트라우마를 경험하게 됐다며 추가적인 트라우마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여과 없이 사고 당시의 현장 영상과 사진을 퍼뜨리는 행동은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밤사이 SNS에선 수많은 영상과 사진들이 모자이크 없이 노출됐습니다. 특히 SNS 특성상 내가 원치 않아도 해당 영상들이 자신의 피드에 뜨는 등 보고 싶지 않지만 SNS에 접속한 것만으로도 당시의 충격적인 모습을 계속 접하는 상황이 연출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그 리터러시라는 얘기를 해요. 글에 대해서 좀 비판적으로 볼 수 있고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내가 좀 중심을 가지고 볼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사실은 얘기를 하는. 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제 또 RT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데로 또 퍼나른다거나 그러지 않는 그런 것들을 좀. 보건복지부는 이번 참사와 관련해 전문의 등 100여 명을 투입해 유가족과 부상자, 목격자 등 1,000명을 대상으로 심리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심리 지원단은 사상자가 있는 각 병원 및 장례식장, 분향소 등 현장에 상주합니다. 또 전화로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단은 100명으로 꾸려져 인력 1명이 10명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뉴스 이승준입니다. 대규모 압사 참사로 이태원 헬로윈 축제는 악몽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헬로윈 축제 이면에는 늘 사건 사고가 있었는데요. 네, 이번 참사는 언젠가 터졌을 시한폭탄 같은 재난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재용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이전만 하더라도 매년 수많은 인파가 몰려 발 디딜 틈조차 없던 이태원 헬로윈 축제입니다. 개성 있는 분장에 현장은 매 순간 축제의 도가니였지만 폭행과 소매치기 등과 같은 사건 사고가 늘 뒤따랐습니다. 올해는 몰려든 인파로 대규모 압사 참사까지 발생하면서 헬로윈은 최악의 축제가 됐습니다. 문제는 이번 참사가 축제를 연 주최 기관이 없는 상황에서 일어났다는 데 있습니다. 어떤 행사의 주체가 불분명할 수 있다는 거죠. 대규모 인원이 밀집하는 그런 문화축제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안전에 소홀했던 부분이 드러났다라는 점이 사실 여실히 드러났고요. 학계 전문가는 이번 참사를 계기로 이태원 헬로윈 축제와 같이 주최 기관이 없는 축제라 할지라도 손 놓고 있을 게 아니라 유관기관이 협조해 안전 예방책을 세우고 몰려든 인파를 분산시키는 등의 통제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일단은 이런 문화축제가 있는 날이다, 또 기간이다라고 하면 관련 기관과 지자체 또 유관기관이 모두 협조를 하여서 안전 예방책을 철저히 세우고요. 시간대별로 이 시간에 이 지역에 사람이 많으면 분산시켜야 된다. 딜라이브 뉴스 이재용입니다. 네, 이태원 압사 참사는 안전불감증이 불러온 인재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참사 당일 안전사고를 대비해 한시도 눈을 떼지 않아야 할 CCTV 재난 상황실을 재기능을 하지 못했다는 건데요. 학계가 바라본 이태원 참사, 이상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탈진 좁은 골목길에 수많은 인파가 뒤엉키면서 발생한 이태원 참사. 피치 못할 사고일까 아니면 인재일까? 학계는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참사라는 데 무게를 뒀습니다. 그 이후로 CCTV를 꼽았습니다. 거리 곳곳에 설치된 CCTV를 통해 골목길에 몰린 인파 밀집도, 그에 따른 사고 위험을 충분히 감지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여러 선진국들보다도 매우 촘촘한 CCTV망을 구축을 하고 있고, CCTV를 통한 그런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런 위험이 이 징후가 감지된다면 그런 위험을 이렇게 고지를 하고, 게다가 코로나 이후 열린 노마스크 행사인 만큼 안전사고를 보다 더 철저히 대비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3년간의 그 코로나로 인한 그 축제를 뭐 하지 못했던 그런 억눌린 마음이 좀 한꺼번에 이렇게 표출되는 그런 좀 시간들이고 또 축제 자발적 축제들이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안도 제시했습니다. 다수가 모인 장소에서는 앞사람을 잡거나 떠미는 행위는 절대 금지 행위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는 앞사람을 잡지 않는다, 앞사람을 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그 수칙, 안전 수칙 같은 것들을 잘 교육받아서 지켜야 된다. 여기에 더해 정부 당국에는 촘촘한 안전관리를, 시민에겐 타인을 배려하는 성숙된 안전 문화 의식을 주문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이상보입니다. 가죽 패션 산업의 동반 성장을 모색해온 강동구의 한 사회적 기업이 철도 공기업과 함께 사회적 경제 한마당을 개최했습니다. 네, 정부나 지자체의 도움 없이 자발적으로 소상공인 지원에 협력해서 의미가 더욱 큰데요. 현장 모습을 유승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속철도 SRT의 중심지 수서역입니다. 야외 광장에선 전라도와 제주도 등 전국 각지에서 모인 사회적 기업의 상품 전시가 한창입니다. 감귤과 굴비 등 지역 특산품부터 하나뿐인 디자인과 친환경 소재로 가치를 부여한 제품까지 진열대를 장식한 상품들의 공통점은 청년과 로컬, 소상공인의 손을 거쳤다는 점입니다. 이날 행사는 철도 플랫폼 기업과 함께 지방시대 회복을 위한 연결고리를 확보하고 ESG 중심의 상생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 행사의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민간하고 공기업이죠. 둘이 뭐 중간 행정 같은 것들이 없이 했던,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사회적 경제에서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행사를 통해서 좋은 기업들이 갖다가 지방에서 많이 발굴할 수 있었고 만날 수 있었고 또 내년을 준비할 수 있고 내후를 또 준비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그런 네트워크의 장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현장에선 온라인 방송 판매도 이어졌습니다. 진행자들 입장에선 매출 성과가 무엇보다 중요한 덕목. 화장 비누는 아닙니다. 화장 비누는 얼굴에만 사용하는 비누인 거죠. 저희는 바디용 비누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온 가족이 온몸에 네, 머리도 감고 할 수 있는 올인원 비누. 이날 행사를 주최한 강동구 사회적 기업 코이로와 SRT 운행사인 SR의 합작품도 전국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가죽으로 만든 책갈피부터 양말과 가방 등 일상에서 유용한 각종 기념품들이 눈길을 끕니다. 지난해부터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과 환경 보호 등을 목표로 제작한 SRT 굿즈 제품입니다. 공공기업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선도적으로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흔쾌히 결정을 하고 우리 직원들이 따라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정해서 이 자리가 만들어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철도 플랫폼 기업과 연대해 지역을 넘어 전국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기 시작한 사회적 경제 기업들. 순수 민간 기업과 철도 공기업이 의미 있는 첫걸음을 걸으며 상생의 길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유승환입니다. 서부선 경전철 102번 역사의 위치를 두고 서대문구청장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간 논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서대문구 의회가 진상규명특위를 구성했습니다. 102번 역사 위치가 당초 충암초 앞이었다는 이성원 구청장의 발언에 대한 진위 여부를 확인하자는 취지입니다. 보도에 조성협 기자입니다. 지난 9월 말 열린 정례회에서 서부선 경전철 102번 역사 위치를 두고 논란이 촉발됐습니다. 이성원 구청장은 애초 충암초 앞이었다가 응암초 인근으로 변경됐다고 주장하는 반면 근데 왜 이게 바뀌었는지 저희가 궁금합니다. 왜 바뀌었는지. 그래서 계속 저희가 서울시에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바꾸게 만들었는지, 어떤 외압이 있었는지 그거를 서울시 얘기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구의원들은 처음부터 응암초 인근이었다며 이성원 구청장이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102번 정거장 위치는 최초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08년부터 현재까지 은평구 응암동에 위치합니다라고 서울시 공문으로서 바뀌었습니다. 양측의 이견은 계속됐고
대외적인 활동 과정에서도 공방이 진행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열린 제284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민주당 의원들은 서대문구청의 잘못된 판단으로 자칫 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진상규명 특위를 구성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또 행정사무조사도 요구했습니다. 구청은 일부 민원인의 문제 제기에 휩쓸려 제대로 된 사실 확인이나 검토도 없이 통장을 비롯한 주민들을 자극하여 사실을 오해하게 만들고 서명운동과 같은 물리적 행동에 나서는 것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계획이 변경될 수 있는 상황이 생기고 지역 간의 주민 간의 또 이해관계 충돌 문제가 생기며 결국 사업 추진 일정에 큰 차질을 지장을 초래할 위험이 발생되게 되었습니다. 국민의힘 구의원 2명이 자리를 비운 가운데 투표 결과 8대5로 특위 구성과 행정사무조사 요구건은 통과됐습니다. 서부선 경전철 착공 지연행위 등의 진상규명에 대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재석위원 13명, 찬성 8명, 반대 5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위는 김영희 의원을 위원장으로 두고 모두 7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이들은 올해 말까지 관련 조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이에 대해 서대문구청은 서울시 자료 등을 통해 이미 수차례 사실관계를 확인한 만큼 이성원 구청장의 발언엔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지금은 정쟁을 할 때가 아니라 힘을 합쳐 102번 역사를 서대문군에 유치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조성엽입니다. 이상으로 딜라이브 뉴스 특보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